자, 에센셜 6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보험 사고, 보험의 목적, 보험 계약의 관계자들이라는 내용들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난 시간 복습하고 역시나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실손보상의 원칙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칙이었고요. 자,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이것이 피보험 이익이었고, 이것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하니까 이것이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보험의 목적과는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또. 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상, 부정액 보험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라는 개념이 필요했다. 그래서 보험 가입, 법률상의 최고 보상 한도에 보험 금액, 계약상의 최고 보상 한도에 그런 개념이 생겨났다라는 거.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번 시간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페이지 2장 보험계약 띠 1의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에서의 보험사고부터 볼 건데요.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앞에서 이미 보험사고에 대한 내용들은 쫙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A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야.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나야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자동차 사고가 나야 되겠죠. 이것이 보험사고입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재로 와서 보실까요? 우리 의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만 더 추가하실게요. 의 옆쪽에 여백이 있죠. 거기에 사실 실무에서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이것이 보험사고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1번 내용을 또 보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발생시키는, 뭐 구체화시키는 사고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보된 위험의 현실화, 뭐 담보된 위험의 현실화.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들 조금 보면 볼게요. 자, 1번에 불확정성, 우연성, 그리고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한정성 이렇게 있는데, 자, 1번과 2번을 보시면 불확정성, 우연해야 됩니다. 우연한 사고여야 되죠. 그래서 읽어보면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 발생 내용 등의 불확정을 의미를 하고, 사망보험에서는 발생 시기만 불확정하면 된다. 자, 앞에 거는 이해가 가셨을 건데 뒤에 거는 보세요. 우리 사망보험은 사망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누구나 사망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발생 여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망보험은 시기만 불확정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발생 가능성은 우리 앞쪽에서 644조 봤었습니다. 그럼 644조 지금 교재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즉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3번의 한정성은 뭐냐면 한정될 수 있어야 된다.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보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기간 내에 생긴 사고로 그 범위 역시 한정되어야 된다. 자, 보험 목적은 우리 뒤에서 할 건데요. 한마디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죠. 그 자동차를 우리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보험 기간 내에 생긴 사고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자동차 사고 이런 식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된다. 한정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보험자의 보험금 책임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요건 정도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불확정성, 발생 가능성, 한정성 가져가 보시고, 자, 밑에 실전 스킬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스킬 보시면, 자,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진다. 자, 손해사고설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사실 없고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 기간이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쭉 넘어가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겠죠? 이걸 물어보려고 하겠지. 이때에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보험금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손해가 보험기간이 끝나고 지속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그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해야 돼. 그게 손해사고설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일으킨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해야 된다는 설인데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포인트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되는구나.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의 관계자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자, 보험의 목적이 있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자 얘네들이 이제 보험계약의 관계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일단은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정의를. 손해보험은 재산,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임보험은 사람, 신체의 훼손 됐을 때에 거기에 따른 보상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손보는 재산 재물이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 신체. 자, 그럼 볼게요. 뭔 얘기냐? 자, 여기가 손해보험을 보면 자, A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뭐를 보험에 가입했냐면 건물을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건물을. 그래서 건물 화재 보험, 건물에 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 측에서 이제 나오는 등장 인물들 하나씩 보면 보험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보험자랑. 그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계약자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계약을 맺고요. 우리 계약 맺으면 뭘 줘야 돼요? 보험료 줘야 되겠죠.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면 키워드 계약, 보험료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A에게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피보험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즉 이 피보험자가 바로 보험의 보호를 받는 자죠. 그래서 우리 저 앞쪽에서 보험의 기능과 폐해할 때 보험의 기능 기억하실까요? 보험 기능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은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문 살펴볼 때에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다.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을 다 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임보험으로 가볼게요. 임보험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보험에서 A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무슨 보험이냐면 사망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A가 자기가 이제 보험 계약자가 됐어요. 계약자면 키워드 뭐? 그래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요. 보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망보험이라는 거는 사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사람이 사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가 엄마예요. 엄마가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 아빠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인 겁니다. 즉 무슨 얘기겠어요? 피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피보험자가 보호받는 것이 보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 내 금전적 이익이 얼마로 해서 내가 보험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물론 나는 이미 사망해 있지만 내 손해잖아요. 내 손해.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망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손해보험은 건물에 사고가 났을 때 주는 거고 인보험은 사람에게 사고가 났을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그래서 손해보험은 이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하는 거고, 인보험은 이 보험의 목적인 사람, 즉 피보험자를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래서 의의에 보면요. 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즉 보험에 가입된 재물, 재산,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책임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책임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보험 하면 뭐 삼각형을 그려라. A가 피해자를 발생을 시키면 A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에 따라서 재산상으로 배상을 해주고 그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보험이었습니다. 즉, 이 책임보험은 무엇을 담보하는 거예요? A의 책임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책임이라는 키워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객체. 자, 그래서 실전 스킬 보시면 보험의 목적이 정해져야 보험자의 보상 책임 범위들도 정해질 수 있겠죠. 보험의 목적이 어떤 건물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액이 얼마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손해보험의 보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산 재물이죠. 유채물, 형태가 있는 유채물도 될 수가 있고요. 형태가 없는 무채물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어떤 법률상의 배상 책임들도 다 보험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보험으로 가면 인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연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거 앞쪽에서도 한번 봤어요. 자연인 중에 15세 미만자 규정 생각나세요? 혹시 상법 방지 세분 할 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은 무효입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도덕적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연인인데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제외가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인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고요. 자, 그럼 보험계약의 관계자들로 가면, 자, 다시 놓으실게요. 지금 계피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다 나왔습니다. 그럼 수익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손해보험에서는 수익자가 나올 일이 없는데, 인보험을 보면, 오케이,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돈을 사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돈 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험 수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보험 수익자라는 용어는 인보험에만 있는 용어고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라면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 관계자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자, 십자가 모양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계약자는요. 아까 키워드 뭐라 그랬어요? 계약자는 계약을 맺는 사람.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항상 대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지급 의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보험자는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료의 청구권이 있어요. 즉 의무와 권리는 대응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여러분들은 사실 이 키워드만 외우시면 돼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보험자의 여러 권리 의무들이 존재하지만 어차피 권리 의무는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키워드들입니다. 키워드. 그러면 그 키워드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압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시험에서 어떠한 무슨 계약, 아니 무슨 권리, 무슨 의무. 근데 거기에 계약자가 붙었어. 보험료자가 붙었어. 그럼 다 계약자 겁니다. 또는 보험자 것이 되겠죠. 대응을 항상 하는 거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계약자 하면 계약, 보험료. 이 키워드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사자들. 계약의 당사자를 의미해요. 계약을 직접 맺은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피보험자는 뭐 하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금에 대한 권리 의무가 있을 거고요. 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에 대한 권리 의무가 있을 거예요.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들을 보험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보험자는 모든 것에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키워드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키워드만 일단은 기억하시고 이 표현, 당사자, 이해관계자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완벽하겠다. 그래서 교재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보험계약의 관계자들 제가 표로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보험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고 보험료 지급하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인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용어예요.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밑에 계약의 관계자들에서 계약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다. 이해관계자는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해놨는데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냥 보험자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죠.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일정한 금액 이런 것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저쪽에서 보험법 할 때 설명을 했었죠.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보통 회사의 형태는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의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택시 공제, 그렇죠? 버스 공제, 이런 공제 들으셨을 겁니다. 공제도 사실 보험입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우리 그냥 일반 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근데 공제, 택시 공제는 택시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되는 법률이 일반 우리 민영 사형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적용을 받는데 이 공제보험은 그 근거가 해당 공제에 대한 특별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계약자가 된다라는 건 내 명의로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결하는 상대방으로서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고 있고요. 보시면 자격에는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제한 없고요. 대리인 시켜서 계약 체결도 가능하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법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이거는 조금 여기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심화입니다. 심화. 이순이라고 보셔도 돼요. 행위 무능력자가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즉 보험 계약이라는 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인데 지금 볼게요.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행위 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 무능력자도 계약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 체결하는 행위는 대리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위에 나왔던 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표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들으시고 마시면 되겠고. 자,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호를 받는 자죠. 그래서 보시면 확정성, 보험사고 발생 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 누구 이렇게 정해 특정해도 되고요. 우리 예를 들면 회사 단체 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그러면 회사 단체 보험이라는 것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내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쳤을 때나 이럴 때 회사가 가입한 회사가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피보험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맺을 때는 그냥 우리 회사 직원 이런 식으로 피보험자를 그냥 딱 정해 놓겠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는 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정성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성이라는 것은 정해 놔야 돼. 맞습니다. 다만 특정 누구야라고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무슨 직원 정도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사망보험 이거는 한번 또 봤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임보험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강의를 몇 년 차일까요? 8년 차, 9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보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재물보험, 재산보험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생활 속에 아무래도 임보험이 다 있고 한 번씩들 다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보험계약법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이 임보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구성할 때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실생활에서 아니면은 내가 알았던 보험의 형태가 대부분 임보험일 건데 그럴 때 이렇게 적용됐던 내용들이 사실 손해보험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 첫걸음을 할 때 둘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만 우리가 손해평가사에 해당하는 손해보험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비교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 번씩은 언급을 드릴 테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네 라고 다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결론. 교재의 임보험 관련된 내용은요. 사실은 시험 출제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사실은 그거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6페이지에 보험 수익자 보면요, 임보험에서만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건 진짜 참고적으로 그냥 미지정할 수도 있어요. 보험 수익자를 누구라고 해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갖고 계신 보험 증권 증명하는 문서, 피보험자가 누군지 수익자가 누군지 내가 어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하는 문서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집에. 그거 한번 보시면 수익자를 아마도 대부분 수익자 지정 안 해놓으시고 그냥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 이렇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제한은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사망보험에서 15세 미만자, 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복습하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 사고는 사실은 좀 쉬웠죠? 그렇죠?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유고요. 한 단계 조금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면 요건 정도 3가지 기억을 해보실까요? 불확정성, 그다음에 발생 가능성, 한정성. 이거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험의 목적에서는 교재 표현 그대로 다 사실 보시면 되는데 교환으로 정리해 드렸던 그 관계 이게 왜냐면 가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관계 교환 필기한 게 중요하냐면 임보험이 안 나옵니다. 네, 임보험 안 나오는데요. 손해보험을 설명하고 손해보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선지에 1, 2, 3, 4번 중에 선지에 임보험의 내용을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이게 틀렸다 하고 답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임보험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그 선지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임보험이랑 섞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 역시 좀 비교를 하면서 그 필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험에서 속인다? 시험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포인트로 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 물이죠. 거기는 물건이고 임보험은 사람,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앞쪽에서 실손 보상할 때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 피보험이익 이걸 뭐라고 했죠?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것과 오늘 설명한 보험의 목적은 다릅니다. 요 문제 나온다. 구분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